역사 추억 W 지난주에 이어 윤타원 강명진 원로교무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타원님께서는 청주교당에서 2년간 교화 활동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영산대학으로 옮기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가시게 됐어요? 네, 사연이 있네요. 그 청주교당을 부임하니까 예. 법당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생활관이 너무 어려웠어요. 연탄 가스며 뭐 하여튼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1년 살고 계획을 했어요. 법당을 짓자. 네. 이렇게 하고 법당을 이제 2년째 되던 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덮는 일까지 마쳤는데 그때 교구장님께서 총회를 갔다 오시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인사가 될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냐. 지금 이 저 교당을 지금 짓고 있고 기금이 마련돼서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교도들이 일심 합력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맨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웠습니다, 머리에. 그런 인사는 없겠지. 네. 그러고 지났는데 12월 말 뭐 어찌 되니까 진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회장님이 굉장히 노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교구장님이 이제 설득을 하시고 이제 누구라도 남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인사가 다 돼서 예. 그때 그냥 그 경산영업사님 학장을 가시면서 모시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아, 어른께서 이제 이동을 하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함께 이동을 하신 네. 셈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산대학에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숙사 또 사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 수업을 같이 하고 학생처를 맡아서 학생과에서 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완전한 설립 인가가 난 건 아니었죠? 예, 가인가가 난 상태였고 네.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정식 인가를 다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신축 불사를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평대기를 했죠. 영산대 기억나시죠? 네. 한 평에 뭐 150만 원 그래가지고 평대기를 했는데 참 제가 그 재물을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불사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고 합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제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한 달에 그때 계산해 보니까 꼭 1억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본관을 짓고 식당을 짓고 여기 숙사를 짓고 남기 숙사는 이제 개축 불사를 했죠.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학자금으로 이렇게 운영 기금으로 좀 남겼던 그런 기억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은 얼마나 큰 일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네.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잔디 하면은 잔디 보기 싫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잔디 심고 나무 심고 꽃 가꾸고 물 주고 이랬던 일들을 학생들이 다 협력해서 해주셔서 그때 학생들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잘 먹이지도 못하고 또 따뜻하게 재우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나서 그때 학생들한테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 나름의 또 다 보람이 더 컸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 이제 영산대에서 근무하시면서 요가 수련원 부설로 이렇게 개설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이제 학장님께서 저희들에게 11과목에 대해서 한 교수가 한 과목씩을 맡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좌선을 맡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 그 이제 학술 발표회도 한 번씩 하고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거에 대해서 하면서 애들을 좌선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이 얼마나 그 한창 때 졸잖아요. 그 졸음을 어떻게 깨워주고 그 자선에 대한 그런
느낌을 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들은 학교 들어가서부터 대산정사님께서 요가를 뭐 정식으로 배운 것은 없지만 요가라는 걸 알고 몸도 이렇게 풀고 운동도 하고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해보니까 그 애들이 잠도 깨우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도움도 되고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그때 이제 그 요가 자격증은 저에게 없었죠. 그냥 그 요가가 좋다, 이렇게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그때 한 여름 방학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요가 자격증을 한국요가협회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한 달 넘게 해서 따서 영산 지부를 한국요가협회 영산 지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이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이제 윤타원님 하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기숙사 시절에도 요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조금씩 하다 청주에 갔었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 교화를 하는데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뭐랄지 어떤 그 도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또 그리고 요가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가를 석 달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저도 좋아지고 그 자모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석 달을 안 받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도 또 간접 교화를 하는데도 사람을 만나는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가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권하고 지구를 만들게 됐던 그런 기억이 됐습니다. 네. 예. 영산대에 계시면서 네. 학생들과 기억에 남는 일은 있으세요? 네, 참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좀 그때만 해도 젊었죠. 또 이쪽 여자 그 기숙사에도 부사감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사감을 하라면 좀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렇게 저도 철이 없었을 때고 그래서 참 그때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걸 얼마나 소중한 인연들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그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잘해주고 또 혹시 내가 너무 격하게 해서 마음속에 섭섭함을 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 일이니까 다 용서하라는 그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네요. 지도자로서 네. 또 위치에 있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그 영산대학에서 예비교역자들 이제 양성에 힘쓰시다가 이제 현장 교화로 가시게 되었어요. 경주교당의 주임교무로 발령을 받게 되셨는데요. 네. 교당에 가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제 현장에 참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화를 하고 싶었어요. 예. 이제 경주교당을 갔는데 그 경주는 불국사라는 대찰이 있지요. 그리고 원불교를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저희들이 전화 가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주 시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저희 지금은 강 밖에 신시가지가 있고 교당은 옛날 구시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순교를 하면서 저는 차를 안 탔습니다. 참 부교무가 참 고생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입고 정복을 입고 가면 물어봐 준 사람이 혹시 없을까 누구냐고. 그래서 시장을 갈 때도 꼭 정복을 입고 가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원불교 교무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원불교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내버스를 잘 안 타고 순교를 걸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에 경주교당 갔을 때하고 윤타원님께서 이제 그 6년간 사시고 나오실 때 경주교당하고의 모습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화가 좀 제 열정을 아마 일생에 제일 바쳐서 교화를 했던 곳이 이 경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교도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부교무님은 학생 서클을 하면서 예. 그 요가 수업을 하는데 교당으로 애들이 와서 요가 수업을 했거든요. 예. 그때 한 반씩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갖고 그 법당에 막 남학생들이 오니까 작아가지고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되면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학교로. 이렇게 그 서클 지도에 이런 명상 호흡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학교로 가기도 하고 교당에 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일반 교화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숫자가 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교화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교도님들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저는 그때 예. 그 교리에 대한 연말을 아마 영산대학 있을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교리 연말을 하고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네. 설교를 정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예. 이제 교도님들과 이렇게 한 호흡이 되고 너무 그 사회적으로 온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온불교를 알릴까 해서 그때 처음으로 경주에 지금 요양원이죠. 이거 이제 생긴 곳이 좀 경주하고 떨어진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우리가 도울 일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목욕봉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공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목욕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있을 동안에는 계속 거기에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목욕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교도님들이 힘들지만 느끼는 게 더 많이 있는 걸 보고 이게 서로 상부상조가 참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욕봉사를 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고 또 시에서 하는 무료 급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해주면 저희들이 무료로 가서 요리를 하고 해가지고 또 교당에서 또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무료 급식소를 시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딱 받았어야 맞는데 그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걸 꼭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제가 떠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네. 주로 이렇게 교도님들과 함께 활발하게 하셨군요. 그리고 다도를 네. 이제 사회 그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도님 중에 다도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당이 좋잖아요. 그래서 법당에서 다도를 시작해서 그때 입교한 사람이 한 두서 명 될까요? 그래서 교도가 되신 분들이 있고 네.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이제 교화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그 경주교당에서 연원교당을 또 내셨다면서요? 예, 이제 그때 원기 83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자산연구사님께서 예. 그 경북교구 동부 지역, 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대법회를 보셨어요. 네. 여기 문화회관에서 오셨는데 이제 경북교당을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연원교당 그 부분을 둘러보시고 연원교당을 양강이 포항하고 경주 사이가 안강이라는 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4년 후인가 이제 땅을 1억 2천을 주고 350평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천일기도를 시작해서 제 힘도 갖추고 교도들 합력도 하기 위해서 천일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집을 짓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해주고 이제 새 교물을 받아놓고 저는 이렇게 인사가 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안강교당을 설립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갑자기 그 철근 공사를 하고 이제 아직 그 시멘트를 붓기 전인데 예.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예. 태풍이 와가지고 철근을 전부 휘어버린 거 있죠. 어머. 그래가지고 그 철근 공사를 다시 하게 됐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우리 단 교무님이 찍어가지고 어디다 올렸나 봐요. 네.
그랬더니 사방에서 이제 교무님들이 뭐 이렇게 기도비도 보내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그 어려움에 뭔가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격려나 해준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네. 지금도 그 전화해주고 마음을 합해줬던 분들한테 그 잊혀지지가 않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중간에 그 집을 짓다가 처음 시작했던 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중간에 이제 짓는 분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 과정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법신불 사은님이 도와주셔서 완성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공사를 하신 거예요? 1년 좀 넘었죠. 아, 한 6개월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1년이 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원기 88년에 봉불식을 또 네, 하시게 이제 된 저 거고요. 떠나고 난 다음에 예. 봉불식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경주교당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화 활동을 정말 재밌고 신나게 펼쳐 오시다가 이후에 대학원대학교로 이동을 하시게 됐네요. 예, 네. 대학원대학교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때 학생들하고 좀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예. 이제 1년쯤 지나니까 학생들하고 또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그래서 재밌게 살고 수학여행도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조회 시간에 네. 그 식당에 어머니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가는데 모시고 갈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수업이 없으니까 모시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도 해보겠다고 예. 그리고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갔는데 다 하고 한 가지씩을 40이 넘으면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아버님께서 이암으로 가셔서 아. 혹시 몰라서 제가 이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11월 달이라 전부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 검사한 분이 아 저기 며칠 날 9시까지 나오시면 한 분이 캔슬을 내서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수업을 하다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데 잡았는데 이제 어렵겠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9시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저는 이 네. 검사를 처음 해봤어요. 내시경이요? 네. 네. 그리고 뭐 건강검진도 옛날에 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구역질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혹시 이가 나쁘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었다고 소화가 안 됐냐고 그래서 그런 거 없었다고 그랬더니 이가 뭐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학생들하고 수학여행을 3박 4일 갔다 와서 2학년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뭐 갔다 온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겸사 결과를 보러 오라 해서 갔는데 이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무님은 굉장히 그 행운한 줄 알라고 이렇게 초기에 건강검진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초기인 것 같으니까 가서 2시간만 준비해갖고 바로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참 어디다 네 얘기할 데가 없던데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 이 얘기할 데가 없더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총장님한테 제가 이래 해서 2시간 후에 제가 병원으로 가서 전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한 3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전체 검사. 입원하셔가지고요. 하고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외과 의사들이 전부 없는 거예요. 저 세미나를 뭐 말레이시아로 갔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목요일인데 퇴원을 해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심란하대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다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무님 저기 토요일에 잡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다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났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연인가 봐요. 김재백 박사님이 네. 그 의료 원장을 하시다가 이제 저쪽 익산병원으로 이제 당신병원으로 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저희 동네가 영흥리고 불목리가 예. 김재백 박사 동네라고 그랬죠. 예. 형수님이 위암을 3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익산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술을 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SOS를 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두 사람은 그 형수를 8시 하고 저를 10시 반에 했거든요. 두 사람 해주고 나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그 검진해준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분이 들어온 거 있어요. 가지고 갔죠. 가져가서 왜 저를 그렇게 자리도 없는데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검사해주고 꽃 가져온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보니까 교우님을 얼굴을 보니까 얼굴 빛이 분명히 뭐가 있다는 탁 직감이 왔대요. 아. 그래서 저분은 빨리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이거는 법신불 사원님이 더 보온을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안 했으면 저 검사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암을 발견을 하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작은 수술은 아니잖아요. 물론 네. 초기에 발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양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떤 심경의 변화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아파서 약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퇴원을 해서 요양을 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이 먹을 수가 없고 다행히 항암 치료는 안 하고요. 1년간 약을 먹었어요. 아, 예. 약을 먹으면 그 미식거리고 구토증이 365일 있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밥을 못 먹죠. 근데 제일 그 요양원에서 어려웠던 것이 밥 냄새가 맡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리고 먹어야 되겠는데 안 넘어가니까 아 고향으로 가면 어머니가 해줬던 것을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저희 올케언니 계시니까 예.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집에는 안 있고 소나 훈련은 해 그때 마침 우리 동창인 온타운 서명선 교무님 원장으로 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얘기했더니 방을 주시고 저를 그때 회복을 하도록 잘 도와준 분이 이제 온타운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방을 저 송대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틈나면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힘을 얻은 것은 대산용 목사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안도에. 네, 네. 그리고 대산종 교수님 만불전도 만들어 놓고 여기 법자도 만들어 놓고 그 도량이 전부 그곳에 있었어요. 예. 먹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그때 34kg까지 빠진 기억이 나요. 근데 기운이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터를 돌아다니고 어른이 계셨던 데 가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쭉 제가 새벽부터 지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선을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산정 목사님께서 망병이 치병이다 그런 법문을 하셨더라고요. 있는 것이 병을 잊는 것이 바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 법문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하여튼 못 먹었지만 그래도 제가 낮에 막 이렇게 누워보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그렇게 완도해서 11월까지 있다가 12월에 이제 요양으로 와서 다시 발령을 제가 더 싫어한 걸 더 안 쉬겠다고 발령을 받았죠. 밖에 요양을 하지 못하셨네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관천. 제가 이제 제가 좀 그
시골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인사처에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디라고는 병원이 좀 가깝고 병원을 이제 매 6개월마다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병원이 좀 가깝고 시골이었으면 공기가 좋은 시골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관초원으로 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 관초원 교도님들이 제가 가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와서 교화를 할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답니다. 이제 요양을 하시다 오시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네. 있으셨겠죠. 병색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관청교당에 가셔서 교도님들도 많이 늘으셨다면서요. 예, 하여튼 가가지고 물이 간촌이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양도 하면서 시골이라 사람들을 순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도님들이 또 순교 가자고 해서 순교도 가고 그래서 교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불어나서 아마 그 다음에 급지가 올라간 것 같아요.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라갔던 그런 네. 기억이 났는데 하여튼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 네. 네. 교화를 활발하게 또 네. 현장을 또 살려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이 그때 조금씩 어려워진 때인데 그 해에 인증제라는 게 생겼어요. 평가 인증제요. 평가 인증제. 네. 근데 그 인증제를 하는데 와 어렵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보육이었죠. 교육이 아니고 예. 보육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유아 교육이 이렇게 레벨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증제를 받는데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합격을 해서 애들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 애들 교육도 질이 높아지는 그런 기원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산교당에서부터 그 유아교육을 위한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 청주에서도 그렇고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기원이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우리 예비교육제 양성기관에도 계셨고 그런 교육기관에 계셨던 경험을 또 이제 그 발판 삼아서 이후에 또 우리 중앙청부의 교육부로 또 이동을 하셨네요. 네. 교육부에 계시면 그 신성애 또 관리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고3 학생들도 만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그때는 중학생 신성회, 초등학교 신성회, 고등학교 신성회를 하는데 애들이 그 상당히 많이 와서 꼭 그 결제식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방문도 해주고 그러면 주로 고3 애들이 왔을 때 신경이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얘기도 회화 시간에도 들어보고 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그 안에 싹이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왔겠죠, 신성애를. 근데 저 싹을 이 기간에 어떻게 꺼내서 키워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급선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들이 훈련받고 가서 그 다음에 직원에서 오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 싹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간절한 염원 속에 후진들이 많이 그때는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참 인재 그 모집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양쪽에 그런 대로 학생들이 와서 어른들이 좀 적게 와서 걱정을 했지만 완전히 뭐 이렇게 저기지 않았는데 요새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갑자기 줄어서. 네. 교육부 이후에 경남교구 교구장 겸 이제 마산교당 교감교무로 또 계셨고 또 이제 효자교당에 주임 교무님으로 좀 짧은 기간 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곳을 거치면서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경남교구에서는 아주 짧은 뭐 이유가 있어서 6개월 살고 제가 왔지만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남은 곳이네요. 네. 교화를 했는데 교도님들이 많이 불었던 기억이 나요. 한 6개월인데. 근데 그때 이제 교무님으로 지금 수척교당에 계시는 박은진 교무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부교무님들 저 이렇게 해서 그 호흡이 참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 전화 순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도님들이 좀 불어서 참 교화가 참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교무님이 교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쉬었다가 효자교당을 갔죠. 효자교당은 이제 위치가 상가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효자교당에서도 이제 교화를 이제 재밌고 신나게 하는데 여름을 지냈는데 제가 참 아직까지 그 건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여름에 되니까 문을 열어놔도 덥잖아요. 근데 그 주위가 상가여서 그 에어컨 실외기 소리며 뭐 주차장 소리며 뭐 세차장 소리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잠을 이렇게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인사하기가 됐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3년 동안에 보훈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 회장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환 인사를 뭐 전북교구에서 어디 나오는 데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교구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해서 제가 힘 닿는 대로 교화를 하다가 퇴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굉장히 효자교당으로 생각하면 안 가시면 좋겠는데 교무님이 건강히 그러신다니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교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순환 인사를 해서 이제 땅이 많은 이제 시골 교당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효자교당 교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교화를 좀 건강히 잘 하고 그 임기를 거기서 잘 마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렇게 1년을 살고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효자교당에 이어서 원기 101년에 네. 이제 마지막 근무지인 원평교당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네. 네, 원평은 또 유서 깊은 교당이잖아요. 네.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딱 내리니까 교당이 집이 5채예요. 어린이집이 터가 있고, 넓고. 네. 3,000평이라고 그러네요. 내가 이거 몇 평이라고 3,000평. 어린이집 있지, 이제 식당채 있지, 법당 있지, 동인장이라고 이제 대산종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계셨던 곳, 그다음에 지금 생활관이라고 기와집에 계셨던 곳이 이게 5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살까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도님들이 참 마음을 다 합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3년간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어른님들이 훈증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기운이 다른 걸 느꼈어요. 대종사님도 그 금산사에 다녀가셨죠. 이 정산종 목사님도 처음에 성교에 오셔서 그 모악산에 계셨죠. 그리고 대산종사님이 한 20여 년간을 이렇게 거기 이제 요양을 하시고 내왕을 하시는 그곳이라 그런지 이게 참 교당이 푸근하고 안정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기운이 어른의 기운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과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교도님들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기도 정성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교도님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합력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초상이 난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당신 일대로 불구하고 꼭 독경을 새벽 독경도 따라가세요. 6시에. 그거 보고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 80 노인들이시잖아요. 네. 그런 어른들이 새벽 6시, 이제 자선 끝나고 6시에 이제 독경 가잖아요. 그럼 오세요. 그런 걸 보고 남다른 어떤 그런 정신이 흐른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원평교당 교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농촌 지역이 앞으로 이제 참 인구가 감소가 돼서 어려운데 지금 교도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은평교당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우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성, 공부심, 봉사심 이런 것을 후대에게 꼭 잘 전해서 우리 후진들이 그 부모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전무 출신을 9명이나 배출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 또 인재들을 그렇게 추천을 한다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나름의 이제 어떤 그 왜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무 출신을 추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과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균타오님을 모시고 4년, 6년을 살았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균타오님이 인재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뭐 어디에서 누구만 있다 그러면 정부 출신 시켜야 되고 예. 막 그런 그 열정, 음. 인재에 대한 그 욕심,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재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마 그거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조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완도에서 너희들이 커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간도에서 생활이 얼마나 간고하고 어려웠습니까? 식사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당신이 거기 가서 3년 사셨나 4년 사셨나 그러셨는데 그런 그 씨 뿌린 곳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데는 엄청나게 아끼시고 막 그러는데 인재에 대해서는 당신 쓸 것을 안 쓰시고 그 불사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 조금만 균타오님의. 이렇게 괜찮은 사람 보면 교훈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전무 생각을 출신으로 해서 제가 가도록, 마음으로는 네. 가는 곳마다 한 명씩을 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하자면 나 혼자의 약속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주 가서는 이대혁, 이영주 그 저희가 다 한 가족이 나왔고 저희 집에서는 네. 이제 그 강명원 도무님, 강명은 교무님, 강도진 교무님 네. 여자 조카 셋이 나왔고 네. 관초원에 있을 때는 박태길 교무 예. 또 강인호 교무가 예. 나오게 되고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이지선 교무 그리고 이제 부산교당에서 늦게 출가한 도건 교무가 나와서 9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됐네요. 이렇게 추천을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다 같은 이제 후진을 보면 다 같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배출한 제자들이 있으면 여러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추천한 애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경 키고 막 마음을 두고 막 그런 일은 없었고 특히 이제 가면 기숙사나 학교나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제 두 마음이 없이 그분들이 끓일 때 너희들을 어떻게 끓여주겠냐. 이게 그 어른들이 바로 다 너희들을 이끌어줄 스승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이끌어준 어른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이렇게 막 신경 쓰게 했던 그런 교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서. 잘 살아줘서요. 네, 고마워요. 잘 살았어. 네. 윤타원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제가 배우니까 이제 많이 스승님들께 이렇게 맥을 대오셨는데 그 마음 속에 또 가슴 깊게 자리하고 있는 스승님의 법문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이 다 있지만 제일 잊혀지지 않는 거는 어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각사님 말씀이 그때가 14살인가 5살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그 불목리에서 언니들 오빠들하고 야학을 하고 이제 갈 사람 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보름달이 그 바다에서 팍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신 법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 말씀 뜻이 제가 잘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세계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말씀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앞으로 너희들의 세계가 열린다. 앞으로는 아주 좋은 세계가 오니까 한 가정이나 한 이 집안이나 어떤 작은 데에 이렇게 국한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주면 아주 좋은 길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세계의 어머니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제가 이렇게 남고요. 그다음에는 그때는 한문을 저희들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심대광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깊을 심자, 큰 대자, 넓을 광자, 마음 심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도로가 넓은 게 좋냐, 좁은 게 좋냐. 그래서 넓은 게 좋죠. 그러니까 마음도 넓은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큰 게 좋은 것이냐, 작은 게 좋은 것이냐,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이렇게 몇 가지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큰 게 좋죠. 그러면 마음도 크면 좋다. 그리고 깊은 물이 더 고기가 많이 살고 깊은 물이 더 모든 생명을 살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도 얕은 이런 냇물이 되지 말고 깊은 강물이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기억이 심대광심, 세계의 어머니 이런 것이 꽉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법문이 아주 제일 제가 깊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방향로가 되어주신 네. 스승님의 말씀이셨군요. 네. 그리고 참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면서 스승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고 묻고 싶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이 나고 지금도 저기 영문부원에 가면 그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나요. 스승님들의 사랑과 이제 훈증, 기대와 네. 또 그 훈증 속에서 이렇게 그 전무출신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이제 걸어오시면서 윤타원님께서는 나름의 이제 마음의 표준 같은 게 있으셨을 텐데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으셨나요? 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를 이렇게 그 완도 섬에서 이끌어서 전무출신을 하게 만들어 주신 그 어른들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은 법문이 있지만 그 생각이 딱 제일 깊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전무출신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익산까지 보내주시고 그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저는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정산용 목사님, 또 대산종사님, 좌산상사님, 경산상사님, 예, 지금 전산종업사님 이 어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참 그 뜻에만 따르면 별탈이 있겠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철든 수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윤타원님께서 퇴임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또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울 수 있는 곳은 불러주면 언제 어디서나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제 뭐 종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모작의 시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생활에서는 집착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깊이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놓는 그런 공부가 저에게는 제일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전에는 대충 저를 살폈다면은 지금은 세세하게 나를 잘 관찰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걸리지 않는 넣는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뭐 또 후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9명의 전무 출신을 또 배출도 하셨지만 이 후배들을 봤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성직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네. 그 뭐 김수환 추경호 같은 분도 뭐 70년을 하느님을 봉헌하셨어도 실천을 못하는 그런 후회담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비 교육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선 시간도 어렵고 또 대인관계도 어렵고 또 내 마음이 또 법과 같이 되지 않을 때도 어렵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하나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거나 이렇게 이것이 이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걸음이 돼서 나를 키워주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 나를 순간순간의 나를 잘 내가 스스로 잘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복으로 키운데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대종사님께서 유리알 같이 밝은 시대가 된다. 이게 내외가 다 보인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추가시킨 교무님들이나 예비교님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적으로 내 힘을 기르고 외적으로 좀 지식이나 학문 이런 거를 튼튼히 해서 내외가 겸전한 그런 성직자, 그리고 어디를 가도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성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해보고, 어쩌면 내가 못한 것을 우리 후진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윤타원님께서는 40여 년간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네. 이제 걸어오시고 올해 퇴임을 맞이하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이제 계획을 하시고 영생에 이제 다짐을 하셨을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이모작을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고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왜 잘못한 일이 없고 잘한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대참회의 시간, 대참회의 기도를 내 스스로 올리고 다시 대적공 또 대적공을 해서 영생을 준비하는데 참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시간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윤타원님을 뵈면 늘 그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 이제 대종사님과 그리고 여러 선지님들, 스승님들께 늘 맥을 대시면서 살아오면서 이 전무 출신의 길을 오롯하게 걸어오셨던 모범된 삶을 살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그간에 살으셨던 그 구도의 열정과 교화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저희들 가슴에 큰 교훈으로 남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무 출신으로서 가시는 곳마다 은혜의 꽃을 피워오신 윤타원, 강명진 원로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 시간을 통해서 가장 근본되는 일이 무엇이고 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